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6년 3월 11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정신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고 제일 눈에 띄는 중심적인 사건이라고 할까? 이거는 이제 오늘 사드 미사일이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미사일이 전량이 발사되죠. 전량이 6개 트럭이에요. 그게 전부 다 반출된 것 같다라는 보도가 떴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보면 조금 애매하지만 며칠 전에도 패트리엇이 좀 빠져나갔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설명까지 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다양하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란이 미군 기지를 이 중동에서 공격을 할 때 현재로서는 치명적인 무기보다는 드론이나 단거리 탄도탄 이런 것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드론 같은 거. 근데 사드는 고도가 40에서 150km거든요. 그래서 거의 ICBM급의 종말 단계 요격을 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것인데, 물론 이제 이란하고 잠재적인 확전을 고려하면 충분히 갈만하죠.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이 수량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전 세계에 제 기억이 맞는 7개 포대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생산 중단됐고. 그러면은 여기에 8발씩 한 대 8발 정도가 실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8, 48, 48발이거든요. 얼마나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면에서는 패트리엇이 훨씬 유용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제 저의 의견에 따르자면은 현재로서는 지금 오늘도 그렇지 않다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봐서 그것 때문에 오늘 오후에 주식시장이 갑자기 또 확 주저앉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란과 미국 사이의 전쟁이 다시 불타오를 것 같다는 신호. 뭐 기뢰 부설선을 격심시켰다 이런 내용들 나왔잖아요. 그리고 테헤란에 폭격하고 미국이, 그런 기사가 막 떴단 말이에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느냐? 이거는 다 우리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서는. 이거는 어제 푸틴하고 통화한 부분이 가장 크고요. 자, 푸틴도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를 인정을 했고, 중국도 새로운 지도자를 인정을 했어요. 근데 미국이 계속 전쟁을 확장한다? 이 모습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약간 퍼즐 맞추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잖아요. 맞죠?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중국과 푸틴의 의견에 반해서 미국이 이 전쟁을 계속 끌고 나간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분명히 이야기했죠. 푸틴과 1시간 통화하면서 우크라이나전까지 같이 지금 해결하자고 타스 통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러면 우크라이나 전장 끝도 국물 건너간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위시해서 브릭스 전체를 적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유럽은 이미 등 돌렸잖아요. 유럽과의 관계는 깨졌어요. 나토는. 그럼 미국이 어떻게 살아남을 건데요? 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또한 오늘 국내 모 전문가라는 사람이 YTN에 나와서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가 사망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회수가 80만이나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미 죽은 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어요. 없어요, 그런 기사 어디에도. 그만의 주장이에요. 그걸 버젓이 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지도자를 인정을 했는데 죽은 사람을 인정했다는 말입니까? 그 나라 수준을 그렇게 보는 겁니까? 자,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오늘 동시에 발생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가림막 블러핑이고 어떤 거는 진짜 백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좀 가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볼게요. MBC 보도입니다. 주한미군 사드 발사드 6대가 전체 성주기지에서 반출이, 전체란 말은 뭐냐면은 사드 포대가 우리나라에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다른 미사일 체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천군 같은 경우는 포대가 아마 발사대가 4개 정도 될 거예요.
L선도 뭐 4개, 5개 정도 될 건데, 여기 보면 발사대 더하기 뭐가 냐면 레이더가 중요해요. 레이더가 중요하고 1000km 이상 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중국이 싫다는 거잖아요. 미사일 자체는 방공무기예요. 방공무기. 예, 그래서 핵심은 한국 내에 있는 미군들을 북한의 탄도선 공격으로부터 지킨다라는 정도가 성립이 되는데,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1000km를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이 정도 급이면은, 왜냐하면 미리 포착을 해야지 쏠 거잖아요. 미사일 사거리 자체는 200km밖에 안 돼요. 고도는 40에서 150. 방어용 무기죠. 근데 중국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사일 탐지 거리가 1000km 넘게 되면은 중국 핵심 지역에서의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레이더가 있어야 되고, 그걸 통제소 차량이 하나 있어야 돼요. 통제소, 지휘소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금 포착이 안 됐는데, CCTV 상에 봤을 때 미사일 다 빠져나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 이거 보면은 이제 AI에 물어보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레이더 하나. 중국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레이더입니다. 교전 통제소 하나. 예전에 작년인가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딴 거는 없고 레이더만 하나 가지고 있었죠. 그 레이더가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맞아서 파괴됐었죠, 지난번에. 자, 레이더 하나, 교전 통제소 하나, 발사대 6기 이렇게 돼 있고, 요격 미사일은 48발이다. 하나당 8발씩 달려, 차 하나에 8발씩 있는 건데, 발사대 6개가 빠져나갔으니까 다 나갔다는 게 맞은 거예요. 자, 요거 조금 이따 추가로 말씀드리고, 오늘 제 며칠 전에 눈에 띈 거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조선일보에서 며칠 전에 이런 걸 실었어요. 뭐라고 했냐? 뉴욕타임스가 사장이 이런 광고를 냈다는 거예요. 우리 신문이 아니어도 좋다. 어디든 구독해달라. 자, 이것은 조선일보가 비슷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실었다고 보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종이신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뉴욕타임스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 종이신문들도 전부 다 인터넷 사이트 다 있고 유튜브 채널 다 있잖아요. 활발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현재 언론의 문제, 전체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 이런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얼마 전에도 그 이야기 나왔었죠.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에 대한 불신도가 지금 80% 이상이 된다. 아마 기독교인 외에 일반 국민만을, 비종교인만을 따지면은 그보다 훨씬 높을지도 몰라요.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세상의 변화에 있어가지고 현재 신문, 언론도 기득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 몸이 못 따라가요. 변화된 수요에. 일단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어떤 SNS의 접근성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일반 개인도 여론을 다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부터 의견까지. 예, 그래서 작은 나비들이 나비 효과라는 걸 들어보셨죠? 그런 나비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엄청나게 큰 바람이 돼가지고 기존 언론이 스피드에서도 이기지 못하고 여태까지 자만했죠. 내가 컨트롤하면 된다. 자본과 결탁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여론을 주도할 수 있다. 내가 그 목을 쥐고 있다. 길목을. 그게 더 이상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인식, 거기 사실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남 탓을 하는 거죠. 남 탓을. 그래서 자기들 진짜 언론인 양 어디든 구독해달라. 독자적 취재에 전념하는 어떤 조직이든 후원.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새롭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독재적 취재에 전념하는. 내가 아니면 여러분은 뉴스를 들을 일이 없다. 그러면 내가 누구랑 결탁하면 되는 거예요. 검찰이랑 똑같은 거죠. 내가 힘을 가지고 있어. 몇 번 보여줬지. 나하고 검찰과 언론이 손을 잡으면 대통령 날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파묻을 수 있어. 그게 기득권이잖아요. 군인? 이렇게 생각하죠. 저기 힘도 없는 것들이 내가 힘 한번 쓰면 너희들을 다 몰아낼 수 있어. 우리나라 역사를 봐봐. 군인이 한번 힘을 모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미국은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민주주의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어. 우리가 정권을 찬탈하고 우리 아니면 대안이 없는 미국이 북한을 막아서고 있는 우리를 버릴 수 있느냐? 못 버린다. 기득권이잖아요.
언론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게 특히 외국 보도할 때 보면 국내에도 똑같이 그래요. 근데 외국 보도할 때 보면 더더욱 더 그래요. 우리 길목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비판과 어떤 견제가 전혀 없는 부분이 외국 뉴스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더더욱 이런 본질이 뚜렷이 드러나요. 마음대로 해집고 다니는 게. 자, 이런 뉴스 제가 소개해 드린 겁니다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에 연합뉴스 기사 보세요. 쿠르드 전사 이란 땅 진격. 와우. 대리 지상전 노리는 미국. 그 밑에 옆에 이제 화면상에 제목 볼까요? 여자 군인들도 포함 막 보이죠. 쿠르드족이라고 짐작이 되는 거죠. 쿠르드족 수천 명 이란 지상전 시작을 했다. 공개된 섬뜩한 목표.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보면 쿠르드가 들어갔구나.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이거는 사과 방송하고 고소당해야 돼요. 쿠르드가 고소해야 돼요. 이란이 고소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독자들이 고소해야 돼요. 자, 그 밑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모저타바 이미 사망했을 수도 있다. 서강대에서 뭐 유럽과 중동에 특화되면서 연구센터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강대가 카톨릭에서 만든 학교죠. 이거는 아랍 전문가가 아니고 아랍 말살 전문가예요. 십자군 전쟁의 기독교 선봉장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와 그의 동료가 쭉 나와서 확전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어디서 들은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저타바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 이미 사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이란의 지도자를 인정을 했는데 그들의 정보기관들은 놀고 있습니까? 그들의 정보력이 이 한 개인, 한 교수의 식견보다 못하겠습니까? 조회수 81만이잖아요. 그만큼 영향력이 큰 만큼 죄도 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멋진 말 했죠. 아무도 안 지키지만. 부자가 천당 가기는 코끼리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도 어렵다.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자, 이런 거예요. 이게 보니까 서강대 유로 메나 센터? 거기가 뭐 하여튼 중동 전문가로 소개되는 사람인데 위에도 같은 센터에 있는 교수고 밑에 있는 사람도 좀 전에 언급된 그 교수예요. 모저타바 사망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한. 중동전 이틀 전에 나흘 전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란 전쟁 확정가나 중동 전쟁 예측 불허. 예, 계속 해서 이란을 제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계속 풍기고 있잖아요. 전쟁을 이렇게 쉽게 말하다니. 이런 거는 현재 이 세상에서 트럼프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다시 사드 이야기로 들어오면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사드 철회 평화회의 뭐 이런 게 있다는 모양인데 발사대의 성주기지 재발림을 강력히 반대한다. 남은 장비를 빨리 빼라. 이 평화회의가 이 뒤에 하는 말 보세요. 사드 발사대가 없어진 사드 체계는 결국 사드 배치의 본질이 대북 방어가 아닌 대중국 감시용이었음을 미국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허울 좋은 명분은 사라졌다. 주한미군 자산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의 도구로 전락했고 이는 곧 한반도가 미중 갈등이나 중동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제1타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한 5, 6년 전에는 맞는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 말이 틀렸어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패트리아 빼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미국과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이어주는 거는 그거잖아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잖아요. 지금은 중동이 더 급하니까 중동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한국이 더 급해지면 오겠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깨트린 게 아니잖아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패트리아 몇 개 포대, 사드 몇 개 포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위기에 빠지면 도와주러 오면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봐야 돼요.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 왜 북한이 이 위기를 노려서 공격하지 않을까? 중국이 이 위기를 노려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이재명이 일부러 이러는 게 대해서 언급까지 한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일단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기본틀은 흔들리지 않는다.
왜? 그 조약은 폐기되지 않았으니까. 두 번째서 여러분 생각해 보실 거는 뭐냐면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했어요. 북한이 이 틈을 노리고 미국 소위 말해서 좀 과장해서 해석을 하자면은 이런 전력의 틈을 노리고 허점도 없어요. 사실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천궁 밀고 내려온다. 그 전쟁이 벌어진다. 미국은 아직 남아 있잖아요. 지상군이 몇만 명이나 2만 명, 3만 명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그들과 일전을 치르게 되면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인데 북러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르면은 그게 러시아도 관여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논리로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의 뜻과 무관하게 지금 김정은이 그런 일을 할 처지에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이 빼는 겁니다. 그 급한데 땜빵할 용도로 굳이 이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리고 어제 트럼프는 푸틴과 통화해서 우크라이나 전과 이란전을 마치는 데 있어가지고 1시간 동안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대화가 현재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일을 벌이겠습니까? 한반도에서 김정은이, 러시아의 파트너인 김정은이 러시아와 가장 높은 단계의 상호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지금 북한이에요. 여기서 불장난을 일으켜서 푸틴이 진행 중인 일에 초를 치겠습니까? 안 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푸틴과 트럼프의 대화에서 북한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꺼번에 해결할 가능성이. 그러면은 남한에 있어서 미군의 전반적인 철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양받고 그럼 옛날 우리가 원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동북아에서 미군 전력의 힘을 우리가 대체한다. 그 전력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무기도 잘 팔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이것을. 네. 자, 그리고 요거 한 말씀 드릴게요. 언론에서 이런 말 자꾸 하는데 이거 황색 언론 같은 이야기거든요. 서울신문 이런 거 종종 실는 것 같은데 경제지 같은 데서 많이 실고 S400이 끝났다.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실관계 안 맞아요. S400하고 우리 천궁2는 서로 목적이 다른 미사일들이에요. S400이 아마 가격도 천궁2보다 훨씬 비쌀 겁니다. S400은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사거리가 아마 한 300km 이상 가는 장거리 요격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항공 통제기나 후방에서 전선을 살피면서 지휘소 역할을 하는 그런 비행기를 떨어뜨리는 유도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S400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런 장거리에 있는 적의 고가치 타격을 탐색할 수 있는 레이더도 따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러시아 미사일 특성상 이 밑에 S350, S300에 들어가는 그리고 심지어는 단거리 미사일까지 사거리 한 20km, 30km밖에 안 되는 단거리 미사일까지 한 패키지로 다 들어와 있어요. 이 밑에. 우리말로 따지자면 천궁 더하기 LSM 정도 합쳐진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서로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건 오류예요.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번에 이제 천궁이 데뷔를 하게 됐는데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고 훌륭한 미사일입니다. 패트리엇보다 훨씬 훌륭해요. 지금 96% 이런 말 나오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드론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지 그 숫자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패트리엇보다 훨씬 나은 미사일입니다. 어쨌거나 향후에 이들 사간 나라들은 나중에 종합방공망을 구성을 하려면은 천궁의 후속 모델들, 업그레이드 모델, 그리고 LSM 모델들을 같이 사가지고 가게 될 것 같아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S400이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네. 그 정도 사실관계 확인 정도는 좀 해야 되겠고요. 자, 이런 게 국민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발언이거든요. 내지는 몇몇 관심 있는 사람도 알겠지만 괜찮아, 난 조회수만 올리면 돼. 이런 거면 언론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래놓고 독자가 떨어진다고 걱정을 한다. 자, 이러면 자기가 스스로 도끼로 발등 찍는 일이에요. 갈수록 독자가 떨어지게 돼요. 거짓말 자꾸 하게 되면. 자, 이재명이 이런 이야기 했었죠. 예. 자, 이재명이 말하는 제스처는 뭐냐면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막을 힘은 있지만 그렇다고 주한 미군을 무기를 가져가면 일부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지만 미국이 전쟁 중이니까 우리는 전쟁 중이 아니고 아까 여러 가지 조건도 말씀을 드렸어요.
빼가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대신 변명을 해준 거예요. 이어서 사드까지 뺐다. 자, 이제 복잡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지 중동 전쟁이 끝난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자, 사드를 뺀다는 것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향후 3월 말에 지금 일단 시진핑을 보러 오죠. 그때 관계 개선이 제대로 될 거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 말은 즉 유럽에서 죄송합니다. 중동에서 이란전이 확전이 안 된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도 있어요. 왜? 중국이 관여했고 미국을 간접적으로 비난하면서 새로운 이란의 지도부를 인정해 줬잖아요. 근데 사드 뺐다? 사드는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자, 1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유화적인 데서 둘째는 북한에 대한 것일 수 있죠. 북한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북한을. 어쨌거나 사드는 한반도 내에 남한에 있는 미군의 기지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미군 기지로 떨어지는 탄도탄을 마지막에 요격한다는 용도로 대북한용이며 그게 미국이 설명한 거잖아요. 그 부분도 맞긴 맞아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우리를 탄도탄으로 미군 기지를 평택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겠죠. 오늘 전작권 이야기도 동시에 나왔어요. 오늘 한미 뭐더라? 프리덤 실드인가? 이제 3월 9일이라 했죠. 근데 오늘 국방장관이 현장 지도하면서 전작권 전환 순조롭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오늘 딱 말 맞춰서 날짜가 시간까지 맞춰서 사드 반출하는 날에 자, 이것은 남한이 군사적으로 미국이 예속되어 있지 않다. 남한군이 움직인다. 즉 한국이 하는 약속은 평화에 대한 약속이 이행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그걸 덮어쓰기 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한날에 다 지금 시리즈로 다 보여준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1타 2피죠. 중국이 긴장 해소하고 북한과의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서 신속하게 움직인다. 이란을 핑계로. 이렇게 결론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란 뉴스 영자 기사를 보면은 이미 이게 3월 10일이고, 벌써 3월 10일 기사네요. 예. 이게 어제도 이미 이야기가 나왔네요. 예. 우리는 오늘 반출이라고 하고 MBC 기사를 보면 어디로 간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미국 내부에서는 중동으로 재배치한다. 패트리랑 똑같은 거예요. 즉 이틀간에 걸쳐서 하루는 패트리아 빼고 하루는 사드 뺀 거예요. 트럼프가 자기 입으로 중동의 전쟁이 끝났다고 이야기해놓고서는 물론 어찌 될지 모르니까 지금 같은 뉴스 분위기로서는 가는 게 맞죠. 근데 얼마나 절묘한 연막탄입니까? 북한과 중국에 대한 긴장감을 다 해소했잖아요. 너희들이 이제 남한에 있는 평택에 공격을 가한 다음에 일단 북한이 제일 우선적이겠죠.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패트리아도 빼고 패트리아도 몽땅 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패트리아도 빼고 사드도 뺐다. 일단 미사일부터 뺐다. 단계적으로. 이게 왜 미사일 소모가 많으니까 다 논리가 다 돼요, 말이. 자, 이제 북한들이 때리면 우리는 맞는 수밖에 없다. 우리 2만 명의 장병들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트럼프의 그 오만함과 희한한 짓들을 보세요. 그게 비하면 너무나 다르죠, 입장이. 예. 그래서 어제 이런 말씀 드린 거고, 이렇게까지 해놓고 여기서 전쟁을 다시 확전시킨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미국이 오늘도 폭격을 하고 기뢰 부술함을 격침시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긴장을 계속 유지시킬 필요가 너무나 간절하게 있다, 미국한테는. 미국은 전쟁 없이는 지금 하루도 더 버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한다고 봅니다. 예. 또한 뒤에 진행되고 있을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대 세력들이 판을 엎으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감추는 용도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오늘 주식시장을 덜컥거린 이유로 저는 봐지는데 이란에서 갑자기 격화된 것 같다. 즉 트럼프가 전쟁 끝났다는 말이 취소될 것 같다는 느낌. 워낙 말을 자주 바꾸니까 그거는 이 의도를 덮기 위한 것이다. 그럼 거꾸로 이야기해서 이란, 우크라이나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도 패키지로 간다. 그것은 사드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오늘 이란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란 걸 한번 볼까요? 지금 이미 뭐 주로 이제 타스 통신을 통해서 제가 중요한 소식은 다 듣는데 과거에 나온 언급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견주어 봤을 때 다 일맥상통합니다. 경제적인 부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달러가 용처를 넓히면서 달러 자본들이 달러로 계속 머물러 있어 돈이 된다.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동산은 틀어막고 주식시장은 열고 있어요. 그 지금 바람을 불어가지고 주식시장이 뭐 5천, 6천 가고 지금 뭐 이란 분쟁 때문에 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지만 목적은 너무나 뚜렷한 거예요. 외국 수준으로 외국 자본이 더 들어올 수 있게. 그럼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 그냥 그런 장벽만 제거해도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이재명이 그 정도로 보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남북 교류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미국은 투자하고 싶어해요.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경제적으로 투자한다. 이란이 잘 살게 될 거다. 그 말은 뭐냐? 미국 돈으로 잘 살게 된다. 미국 돈도 남긴다. 같이 잘 사는 거예요. 미국도 잘 살고 이란도 잘 살고. 그 일을 우크라이나에서도 하겠고 북한에서도 하겠다.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해외 시장 바로 연결시켜서 전체를 활성화시키겠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 세계 경제에 뽕을 한번 놓겠다 이런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북한이죠. 거기다 평화 메시지까지 얹어서 절대 손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들 지역에 달러 자금이 물밀듯이 쏟아져 올 거예요. 지금 한계를 느끼면서 계속 달러 잡고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 전쟁통에 막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욕구가 해석을 해보자면 그럼 그들 자금이 그런 새로운 지역에 물밀듯이 쏟아질 거고 그걸 활용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에너지 표준으로 넘어가는 뭐 소위 수소차니 뭐 원전이니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대량 생산되면서 중국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그들의 기업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게 달러 자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벽을 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가장 큰 후보지가 북한이니까. 거기다가 부동산을 틀어막고 부동산은 아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확실히 보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저항도 확 줄어들면서 거기 있는 게 촉진될 수가 있어요. 부동산 정상화가. 거기 또 있는 돈이 전부 다 빨리 바꿔서 주식시장에 올라타려고 할 거니까. 왜? 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부동산에 많이 여러분의 모든 자산을 걸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수익률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틀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더 높다라는 것을. 그 정치적 부담감도 최소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돈은 벌면 되는 거니까. 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하는 짓이 그런 거예요. 자, 이란의 지정학적 중요성 한번 볼까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큽니다. 여기 보면은 인도, 파키스탄에서 이라크, 튀르키로 연결되는 인도는 정말 여기 연결되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인도의 계획을 보니까 이란을 도저히 파키스탄과 이란 때문에 올 수가 없으니까 인도에서 배를 타고 뭐 홍해로 오든지 호르무즈 해협으로 와서 거기서 육상으로 저기 뭐 러시아로 간다 이런 계획을 짜더라고요. 가고 싶다는 거예요. 다국화 세상에 더더욱 그렇죠. 지금 좀 고립되어 있을 수는 없죠. 이란이 해소가 되면 그래서 파키스탄이 제가 같이 해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파키스탄과 인도가 그렇게 되면은 이란 쪽에서 이제 중앙아시아 쪽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다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란은 바로 저 위에 있는 그 뭐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 여기는 바로 뚫을 수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랑 바로 연결되고 튀르키예로 연결되면 유럽을 바로 올 수 있어요. 사통팔달에 위치해 있어요. 푸틴이 죄송합니다. 트럼프가 이걸 해소하고 싶겠습니까? 해소하지 않고 싶겠습니까? 해소하고 싶죠. 푸틴도 엄청나게 매력적이죠.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도 이것을 응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먹거리는 이런 창구에서 나올 거예요. 유럽 내에서는 새로운 먹거리가 나올 게 없어요. 이제 잘못하면 저쪽 서유럽 끄트머리에 그냥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다 환영할 거예요. 이걸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러시아도 중요한 이해 당사자죠. 그리고 저쪽에 동북아에 북한 연결되면 해양 세력과 유라시아 대륙이 연결되는 거고 자원의 보고인 시베리아가 통째로 개발되는 거예요.
중국도 그거 싫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 것들이 그림 미국을 패키지로 하려고 한다. 이런 거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자,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현실에 대한 부분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이런 거예요. 위에 말씀 볼까요? 한때 꿈의 유학지였는데 미국 유학 외면하는 이유,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자, 미국 유학이 언제부터 망조가 들었느냐.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이 이제 패권을 완전히 거머쥐고 구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그 다음 엔지니어, 이제 공대에 미국 친구들이 안 갔어요. 그때가 딱 그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대 기술 분야, 과학 기술 분야 촉진해야 된다는 것도 지금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계속 젊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때 미국에서 머리 좋다는 아이들이 다 간 데가 어디입니까? MBA 스쿨 갔어요. 경영학 석사. 그거 졸업하면 연봉이 엄청났거든요. 돈 넣고 돈 먹기 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면서 장래 성장, 잠재적 성장력을 까먹었잖아요. 그거 지금 30년 지나서 군함도 돈을 갖다 넣더라도 땡빛을 얻어서 돈을 갖다 넣더라도 군함을 못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다다른 거잖아요. 자,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것도 하죠. 전 세계 천재들 다 모아라. 비자 부분을 유연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어제 보니까 조선소 같이 어떤 단순 기능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금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노동자로 한다는 부분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이미 포석을 다 깔고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어제도 지금 그런 말씀 드렸는데 강화도 하고 청라 이런데 해외 고급 인력이 들어와야 돼요. 미국 기업들이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북한 노동자들이 남한에 내려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예. 자, 그런 것들이 조선 사업 이런 거하고 좀 상관이 있고 우리나라의 정주 여건, 문화적 여건 같은 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살기를 선호하는 상황이 돼요. 훨씬 지금보다 다양해질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약간 동남아 위주로 돼 있는 어떤 단순 노무직도 북한 노동자로 대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하이, 로우 두 개를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있고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이 비자자들을 손보겠다는 거잖아요. 예. 자, 이런 이야기 있었죠. 이게 MBC가 이제 좀 이따 좀 전 정확하게 보도를 한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거 것 같아. 이래야면 전부 다 앞뒤가 다 맞아요. 아까 YTN 보도하고 전혀 달리. 이 사람이 부상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나온 것처럼 머리 부상이 아니고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그래서 이란 내부에서 나온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어요. 정신을 말짱하다라고. 그래서 공개석상에 못 나오고 있다. 정리됐죠. 이러면 다 맞아요. 이 정도면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지도를 인정한다는 말이 맞죠. 죽은 지도를 인정한다? 한국 대학의 한 교수의 말에 따라서 그게 다 움직이는 것입니까? 푸틴과 시진핑을 갈아 마실 수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말초적 기사에 휩쓸리면 안 되겠죠. 예. 왜냐하면 그들은 훨씬 다른 부분까지 우리의 사고를 조정하려고 노력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기사를 보면은 충분한 비난을 계속 또 퍼부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규배 국방장관이 한미 자유의 방패 훈련 현장 지도를 하면서 전자권 회복 준비 충실 이건 뭐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걸 왜 오늘 이야기했을까? 오늘 갈 수도 있어요. 우연히 3월 9일부터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야외 기동 훈련은 일정을 미뤘죠. 지금 왜 미뤘을까? 그죠? 그러면서 사드 빼가고 패트리어트 빼갔다. 딱 그날 현장 지도를 하면서 전자권 회복 준비에 충실히 하고 있다. 이거는 골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메시지. 예, 여기에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게 트럼프의 진심이에요. 그리고 어제 푸틴하고 통화했던 그 내용들이 진심이에요. 영국의 로이터 통신도 우크라이나 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은 우리나라 언론에 거의 보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MBC 보니까 언뜻 그거 실렸더라고요. 푸틴과 통화했다고.
도대체 뭐냐? 이런 식으로. 자, 이 오늘 복잡한 일이 발생을 했지만 이거죠. 가장 격렬한 날. 길의 부스럼을 격추한다. 기자들의 낱말 실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부설함이 함정인지를 모르는 건가? 부설하면 함정이니까 격침이 맞죠. 비행기가 격추되는 거죠. 예, 비행기가 떨어지면 추락이고 배가 가라앉으면 침몰이잖아요. 그참 그래서 지옥 같았다 이런 걸 썼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오후 정도에 전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다시 불붙는 것으로. 그래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주식시세가 잘 가다가 뒤에 확 꺾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똑같이. 그래서 오늘 복잡한 일이 발생했는데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연막탄인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